사무실 공실률 최악, 지역은행 곧 무너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미국 사무실 공실률 어마어마합니다. 19.6%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5개 중에 1개 사무실이 피었다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면 위기의 본산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19.3%였거든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 때 말입니다. 1986년에도 19%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2021년 18.5%였거든요. 코로나19 사태 때. 그리고 2022년에는 18.8%였고요. 작년에는 19.6%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진짜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79년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44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이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나 회사 안 갈래. 회사 나오라고 하면 사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래 그러면 넌 집에서 일해.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개인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끝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도 덜 들어가고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생산성을 한 단계 더 높일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고금리, 고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까지 합쳐지니까 사무실의 공실률이 지금 19.6%로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괜찮을까요? 왜 은행들이 괜찮은가 묻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자산관리 회사들이 그 빌딩을 인수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인수하고요. 그러면서 임대를 줘서 수익률을 맞추는 것, 이거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역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입을 해야 되고요. 그 차입금을 가지고 임대 맞춰서 돈을 이자를 돌려주고 원금도 돌려주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입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을 보면 3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4,8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4,800조 원. 그런데 이 중에 말입니다. 소규모 은행 비중 보세요. 2조 1,600억 원입니다. 2,900조예요. 60%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은행들 지난번에 미국의 지역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망했던 기억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역은행들이 또 줄파산한다. 줄도산한다.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말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10%, 20%, 30%까지 떨어진 빌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지역은행의 위기로 커지고요. 지역은행의 위기가 대형은행의 위기로 발전 안 한다는 말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중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점유율을 보면 중소형 은행이 67.3%예요. 전체적으로. 대형은행은 29.1%밖에 안 되고요. 외국계 은행이 3.6%거든요. 그러면 중소형 은행이 67.7%니까 최악의 상황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뭐 지표가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사무실 공실률은 굉장히 낮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무실 공실률만 지금 최악이잖아요. 19.6%잖아요. 서울은요. 3.2%, 3.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공실률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자연공실률은 4%, 5% 사이라고 하거든요. 자연공실률이라는 게 임대가 들어가고 임대가 나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실률을 자연공실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의 수준이나 업무의 패턴이나 저는 점점 미국을 닮아갈 거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 와서 일하라 이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점으로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은요. 이렇게 어느 기점으로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사무실이 아니라 사실 지식산업센터 이건 공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사무실로 다 쓴단 말입니다. 아마 사무실을 포함을 하면 지금 통계를 내는 3.2%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다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상가, 점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저는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특히 말입니다. 이 대로변의 가게나 골목상권의 가게나 이 가게들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요즘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창업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해요. 물가를 비싸게 가격을 책정을 하면 고객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국이요.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워질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지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무실 공실률과 지역 어떤 부동산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는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건물에 대한 임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쉽게 말입니다. 자영업의 어떤 경기 활성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누군가 들어가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망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돈도 안 쓰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